네, 왜 우리 주식시장 오늘도 네, 한 12포인트 남짓 빠지면서 2000선 휙 아래로 갔습니다. 네, 1990도 깨졌는데 왜 우리 증시는 뭐 다우지수가 이 사상 최고가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할 것이냐 고민들 많으실 텐데 한국은행의 그 기준금리 결정 어떤 배경에서 동결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 한번 뜯어보시면 좋은 그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 기자, 그 5개월 연속 이제 동결이 됐어요. 네. 2.75% 기준금리가 지금 꽁꽁 묶여 있는데 뭐 1분기 내에 뭐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결국은 일단 2분기로 넘어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좀 배경을 한번 좀 어제 그 현장에 다녀오셨으니까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동결했습니다. 네. 이게 그 작년 10월 3%에서 2.75%로 이제 내린 이후에 5달째 금리를 제자리에 묶어둔 건데요. 그 금통위는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그 우리 국내외 경제 상황이 지난달보다는 나빠지지는 않았다. 느린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그래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된 점이 좀 더 두드러지는데요. 그러니까 유로존은 아직 좀 경제 활동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미국은 고용이라든지 산업활동 같은 그 지표에서 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지표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내 경제 역시 좀 완만하게 속도로 보면 완만하게 나아지고 있다 이런 진단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해외 경제하고 비교해서는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인식도 나타냈습니다. 네, 수출이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건설 투자가 조금 늘었지만 소비나 설비 투자가 좀 일시적인 요인으로 감소했고 미약한 수준에서 성장세가 지속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은 외국인의 주식 투자 자금이 좀 유입은 됐지만 북한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좀 소폭 등락했고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최근에 많이 이제 요인이 되면서 1,100원대 돌파를 좀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여건을 토대로 해서 금통위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동결하는 게 우리의 그 비용보다 편익이 좀 더 낫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이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더 나빠지진 않았으니까 금리 인하 압력이 좀 덜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전날 스위스, 노르웨이, 필리핀, 칠레 뭐 이런 나라들이 6개국 정도가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동결했는데 우리도 금리 동결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예. 그 금통위원들 좀 만장일치로 좀 결정이 된다고 좀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좀?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예, 아니었군요. 그 지난 1월, 2월이 다 그 6대 1로 인하를 주장하신 분이 한 분 계셨고 금리 동결을 주장하신 분이 이제 나머지셨는데 이번 달에도 뭐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제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신 기자는 방송은 좀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은 아니고 한 2번, 3번. 2번, 3번. 예.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네요, 방송을. 네, 참 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다들 저보다 잘하시는지. 자, 하는 이제 금통위 회의 때 그 경기 진단을 보면은 나라 밖에서 뭔가 회복 조짐이 보다 뚜렷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건지 한번 좀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 나라 밖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인데요. 이 두 나라가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이제 전망입니다. 그 중국은 경착륙을 좀 우려하긴 했지만 7%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지표 개선세가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시퀘스터라고 해서 그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재정 긴축 문제가 대두되고 있긴 하지만 우려만큼 좀 심각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서 해외 경제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시퀘스터 발동. 이게 이제 사실은 연초에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발동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이게 그 의미하는 바가 무언지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네. 이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미국 경제 얘기하면서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참 나오는데요. 많습니다. 네. 시캐스터는 자동 예산 삭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 균형 재정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제 미국 연방정부는 재정 적자 규모가 다음 회계 연도에 허용하는 그 최대 규모치를 초과하면 지출 예산을 처음 설정한 목표치에 따라 자동으로 삭감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예. 돈을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이거죠. 정부가.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서 적자가 계속 쌓이는 상황이라고 네. 가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적자가 계속 쌓이면 결국에는 이제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균형 재정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적자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카드 한도를 낮춰버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를 동결시켜버리는군요. 못 쓰게 이제. 긁어도 안 읽히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이제 유럽의 그 일부 나라들처럼 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동으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재정 긴축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돈이 그만큼 안 풀리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좀 제동이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른바 재정 절벽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좀 나아지던 뭐 실업률이라든지 성장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경기가 둔화되고 이제 미국이 또 세계 경제의 주축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긴 받는데 네. 근데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은 뭐 그 시스템도 별거 아니다 이런 또 지적도 받았는데 네. 하여튼 자동적인 이런 재정 삭감 이런 또 장치까지 두고 있어서 네. 나라님께서 함부로 돈을 쓰면 바로 또 이제 카드를 빼앗기게 되는 뭐 이런 장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미국 경기 이렇게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는 왜 이렇게 좀 어떤 회복의 기운이랄까요? 이런 그 신호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건가요? 그게 그동안 국내 경제는 이제 어려울 때는 또 빨리 어려워지지만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가장 빨리 일어서는 나라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 흐름을 보면 또 그 얘기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보는 상황, 지금 경제를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국제 금융시장은 좀 살아났습니다. 이게 미국이 좀 회복세가 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이제 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제 국제 금융시장은 살아나고 있는데 해외에도 실물은 아직 그 회복세가 더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이 되는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실물이 살아나서 수요가 살아나야 이제 우리 경제의 성장 견인차 노릇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실물이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경제가 수출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 정부와 민간이 동시에 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멈추고 성장이 좀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글로벌리 경기하고 주가는 하반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좋지만 국내 이제 지표나 뭐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그냥 부진한 좀 약세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수출이 많기 때문에 수출 영향력도 크고 우리 경제가 뭐 해외가 좋아지면 뭐 가장 빨리 살아난다 이랬었는데 이제 그 공식도 지금 상당 기간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이제 뭐 일본 아베 정부가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엔저로 가면서 우리도 좀 기준금리 내리면서 좀 환율 전쟁 좀 제대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그 주장들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환율이 또 1,100원 장중 이제 돌파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금리 결정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환율 한국은행에서 보는 그 환율 시장 어떻게 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내려갈 때는 좀 완만하게 내려가다가 올라올 때는 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달러 강세와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 통화 완화 정책에 따른 엔화 약세 영향을 받아서
그 올해 초까지만 해도 1,050원대에서 뭐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또 5개월 정도 만에 또 1,100원대까지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엔 환율은 엔화 약세 기조로 여전히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하지만 전반적인 환율 시장을 보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환율 방어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금리 내려가지고 이제 환율 방어하자. 그럴 저 환율 수준은 아니죠, 이제. 그렇죠. 네, 예. 1,100을 넘어갔기 때문에. 자, 동결을 일단 했습니다. 그 이제 관심은 뭐냐? 앞으로 그러면 한동안 동결로 가는 거냐? 아니면 좀 바로 또 이제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뭐 박근혜 정부 초기인데 여기저기 지금 돈 달라는 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뭐 네. 건설회사도 그렇고 뭐 은행들도 그렇고 뭐 심지어 용산까지 이제 돈 달라고 지금 난리가 아닌데. 자, 그 향후에 금리를 인하할 만한 좀 가능성, 여지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 우리 신 기자는 어떻게 지금 뭐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환율을 인하할 만한 가능성에 대해서 금리를 금리를요. 네. 예, 좀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3월에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4월에 할 거다 하는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미 저기 시장에서는 막 국채 금리 이런 거 보면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이제 3월에 동결하니까 뜨거 또 이런 또 목소리도 있었는데 좀 그 금리를 내릴 만한 근거가 될 만한 좀 어떤 그 국내외 경제적인 어떤 위험 요인 어떤 게 있을 건지 좀 한번 좀 봐주시죠. 네, 그 금통위가 어제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하방 위험에 관련해서도 좀 언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해외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좀 유로존에서 재정 위기가 다시 좀 불거지거나 미국 그 시퀘스터 발효로 좀 재정 긴축이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든지 하는 리스크가 이제 불거질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고요. 그것보다도 우리 경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1, 2월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0.5%로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소비 서비스 투자도 마이너스 증가세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내수는 정말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경제가 인위적인 부양이 없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좀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기대는 좀 사실상 좀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주장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하느니 좀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 짧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그 남북 대치가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이제 고조되면서 환율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제 한은에서 금리를 동결할 만한 좀 숨통을 틔워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북한 지정학적인 위험 요인 좀 어느 정도 좀 향후 고려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식시장에서는 뭐 크게 영향을 안 받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원달러 환율에서는 좀 상승세에 힘을 보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율이 뭐 1,100원 돌파할 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 필요성을 좀 완화시켜주는 완충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뭐 업계 반응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동결에 대해서는 좀 다들 아쉬워하더라 이런 좀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좀 이제 인하는 4월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좀 어떻던가요? 실제로 그 시작하기 전에 네. 뭐 그 전문가들의 전망은 사실 동결이 조금 우세한 편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기운 것은 아니지만 약간 네, 동결을 전망하는 쪽이 많았지만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시기이긴 그러니까요. 했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4월에는 해야 되지 않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보는 이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예를 들어서 김종수 이제 총재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번 네. 4월 정도에 한번 인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약간 예. 이거 뭐 정통파 분석은 아니고 예. 약간 좀 이렇게 제야에서 예. 뭐 음으로 이렇게 좀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어떤 네. 분위기라든가 기류가 네. 좀 하는 내에서 좀 감지가 되나요? 어떤가요?
하는 내에서의 기류 감지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 김중수 한흥총재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입장도 표시했었습니다. 어제 그 발언하기로는 네. 그 정부가 이렇게 가니까 한은도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책 공조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약간 기자들도 현장에서 좀 이게 오락가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 공조라는 것은 그 국내의 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국제적으로 그 중앙은행들 간의 국제 공조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예,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공조와 한은의 어떤 그 자존심, 독립성, 그죠? 이 사이에서 과연 4월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지 아니할 수 없는데, 4월에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에 안 하는데 설마 4월에도 안 하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 신 기자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의 전망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 보통은 이제 4월까지 동결로 가면 쭉 동결로 갔다가 회복이 되면 이제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고요. 네. 아니면 4월에 한 차례 내린 다음에 이제 회복되면 인상 기조로 돌아설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4월에 실제로 그러면 네. 4월에 계속 동결을 했는데 쭉 보다가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 금리 인상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출구 전략을 이제 그 뭐 글로벌리 고민을 해야 될 테고 우리나라도 뭐 지금 이 금융 완화 기조다 이미 이렇게 김중수 총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완화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예,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인상으로 돌아서야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네. 하지만 뭐 워낙 또 이제 해외 지표가 좋게 나오고 우리가 네. 또 뭐 수출이 또 갑자기 탄력받으면 또 분위기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야, 이 참. 그러면 4월에 인하될 거다 이런 기대를 너무 세게 하는 것도 좀 자제해야 되겠네요. 네, 뭐 그것은 판단에 뭐 맡겨야겠지만, 네. 그러니까 4월에 반드시 인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망하는 쪽에서도 상반기 정도에 한 번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상반기. 이게 지난해 7월, 10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그때 네. 이제 하느니 이게 이제 금리 인하의 근거로 그 선제적인 통화 정책 대응을 꼽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4월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점치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꼭 4월에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제 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는 거죠. 예. 참. 그러면 4월 달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야, 뭔가 좀 우리 신 기자가 좀 속 시원하게 4월에 인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았더니 네, 끝까지 지금 죄송합니다. 네, 지켜봐야 된다. 네,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특히 이제 채권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오늘 방송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신 기자가 왜 그랬을까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기대는 좀 쏠려 있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아래쪽으로 무게가 잡힌 것 같은데 네, 너무 좀 지나친 기대는 좀 자제해달라. 우리 또 신희은 기자의 당부 말씀이셨습니다.